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원화만 유독 더 빠지고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봅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는 강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이미 돌파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달러가 약하면 같이 편해져야 할 원화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신호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로화는 2025년 달러 대비 10% 가까이 강세를 보였어요. 엔화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 덕분에 어느 정도 지지받았고요. 근데 원화는 반대로 갔어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에서도 원화는 엔달러가 동조화되며 오히려 더 빠지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이게 바로 이른바 탈동조화 현상이에요. 세계가 달러를 팔 때 원화도 같이 팔리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딱 느껴지실 거예요. 2025년 6월 말에 달러 인덱스가 96선까지 내려갔을 때 환율도 같이 1350원 수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동조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를 유지하는데 환율은 꾸준히 올라서 1480원, 1500원을 찍었어요. 이 두 선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2025년 10월 이후예요. 뭔가 한국 내부에서 달러가 새나가는 구조가 본격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원화에서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한국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주체가 네 군데예요.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기업,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 약속. 이게 다 같이 달러를 내보내고 있어요. 2025년 한 해에만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314억 달러, 기관 및 공적 기관이 830억 달러를 순매수했어요. 합치면 1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환전돼 미국으로 나간 거예요. 한국이 미국 주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 나라예요. 국민연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에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과 채권 비중이 44%, 대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60%예요. 1,400조 원 규모 펀드의 60%가 해외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전부 국내 외환시장에서 사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어치 달러를 국내에서 조달하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계속 생기는 구조인 거죠. 2025년 1월에서 3분기까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어요. 그리고 서학개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25년 1월에서 11월까지 한국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663억 달러어치 순매수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산 나라가 됐어요. 특히 환율이 급등한 10월과 11월에 개인들이 몰아서 샀어요. 그 두 달에만 123억 달러가 집중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국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미국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결과로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또 미국 주식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들도 달러를 쌓아두고 있어요. 5대 시중은행에 기업들이 맡긴 달러 예금 잔액이 11월 말 기준 537억 달러예요. 한 달 사이에 21%나 급증한 거예요.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도 달러를 빨리 팔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꾸지 않는 거죠. 수출이 잘 되는 나라인데 그 달러가 시장에 안 풀리니까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달러 수요를 더 키웠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은행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진짜 논쟁이 불붙었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엔 서학개미 책임론을 꺼냈어요. 11월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환율 움직임의 상당 부분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고서에서 서학개미를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금감원은 이거를 빌미로 증권사들에게 해외 주식 수수료 이벤트 중단을 압박했고 키움증권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이 중단됐어요. 아니, 투자 공부하는 사람들 채널을 왜 막냐 싶죠? 근데 여기서 반론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한국은행이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책임 전가라는 거죠. 왜냐면 한국은행 자체가 2024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4차례나 인하했잖아요. 그게 시중에 원화를 풀었고 그게 원화 가치를 약하게 만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원화 통화량은 1년 전보다 8.5% 늘었는데 미국 달러 통화량은 같은 기간 4.5% 증가에 그쳤어요.
원화 증가 속도가 2배였던 거예요. 돈이 더 많이 풀리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기본 원리잖아요. 한국은행 총재의 해명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ETF를 빼고 계산하면 통화량 증가율이 5.5% 정도라고 했는데 근데 그 ETF를 왜 뺐냐는 거죠. 실제로 10월 M2 증가액 41조 원 중에 수익증권이 31조 5천억 원이었어요. 76%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하는 입장에선 이건 통화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서로 책임 미루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환율을 안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확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대출받은 수백만 가구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거든요. 금리 올리는 순간 경기 직격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 한국은 2.5%예요. 격차가 최대 1.5%포인트에 달하는데 이 금리 차를 좁히려면 가계부채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원화 공급 과잉과 국채 문제를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재정을 풀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사주는 구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려 하는데 이것 자체가 또 부채예요. 쉽게 말하면 빚 갚으려고 또 빚지는 채권 돌려막기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비 쿠폰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이 더해지면서 시중에 원화가 계속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원화가 많아지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맺은 외환스와프 얘기도 좀 해야 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마다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그때마다 환율이 출렁이니까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빌려주고 나중에 원화로 갚게 하는 구조예요. 한도가 650억 달러예요. 2022년에 100억 달러로 시작해서 계속 한도를 늘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논란이에요.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방어, 소방수로 쓰는 게 맞냐는 거죠. 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결국 하는 외환보유고를 사실상 담보로 쓰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결과예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매년 최대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예요.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작년에 약 92억 7천만 달러인데 이 중 30%는 법정 의무적립금으로 묶여 있어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65억 달러 정도예요. 200억 달러를 채우려면 나머지 135억 달러 이상을 어디선가 더 끌어와야 해요. 결국 국채 발행 등 부채 조달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환율에 또 부담을 줘요. 자, 이번엔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볼게요.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률이 다 까먹혀요.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환율도 10% 오르면 달러 기준 수익률은 0%예요. 이러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은 5주 연속 순매도하며 30조 원 가까이를 빼나갔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니까 환율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돼요. 중동 사태와 고유가가 겹치면서 외국인 기관이 하루에만 각각 4조 원씩 순매도에 나선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이 환율 구조에서 수혜를 받고 어떤 종목이 피해를 받느냐는 거예요. 제 눈엔 이렇게 보여요. 수출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들은 환율이 오르면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이 잡혀요. 일시적으로는 수혜예요. 반면 내수 중심 기업들, 항공사, 정유사, 원자재 수입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비용이 직격으로 늘어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리스크 때문에 아예 한국 시장 자체를 외면하게 되면 수출 대기업도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눌리는 구조가 돼요. 이제 1,600원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동 긴장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시나리오. 이 경우 1520에서 1530원 수준에서 상당히 형성될 거라는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현 상태가 유지되는 시나리오.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진짜 최악인데 에너지 시설이 직접 타격받거나 전쟁이 확전될 경우 155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열린다는 분석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금융위기 고점 수준인 1590원 선까지 열려있다는 애널리스트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더 눈여겨보는 건 1500원대가 일시적 고점이냐 새로운 기준선이냐는 거예요. 환율이 단순히 올랐냐가 아니라 레벨 자체가 바뀐 건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달러 유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즉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계속 늘리고 서학개미가 계속 미국 주식을 사고 기업들이 달러를 안 풀고 있는 이상 환율의 구조적 상승 압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10년 평균이 1198원인 걸 생각하면 지금 1500원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인지 느껴지시죠? 그 비정상이 뉴노멀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진짜 걱정돼요. 그럼 환율이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캐나다 국민연금처럼요. 지금은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니까 문제인데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빌려오면 국내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행 국민연금법이 채권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해요. 솔직히 이건 방향이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니까요. 구두 개입이나 외환 보유고 소진으로는 구조를 못 바꿔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지금 원화 약세는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에요. 경상수지 흑자도 있는 나라인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결국 자본 계정에서 구조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이 나가고 개인이 나가고 기업이 달러를 안 풀고 거기에 대미 투자 약속까지 더해졌어요. 여기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딜레마가 더해지면서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도 원화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구조가 단기에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 주식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하냐? 저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봐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살 이유가 생기려면 환율이 안정되거나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해결되거나 완화돼야 해요. 수출 대형주 중 해외 매출 비중 높은 종목들은 실적 자체는 환율 덕을 볼 수 있지만 외국인 수급 공백과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이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율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그냥 차트만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달러가 약해도 원화가 안 오르는 건 한국 내부에서 달러가 구조적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서학개미, 기업 달러 적립, 대미 투자 자금이 모두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고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막을 수가 없어요. 1,500원이 뉴노멀이 될 수도 있고 최악엔 1,600원도 시장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코스피 외국인 수급에 직결되는 구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의 핵심을 파헤쳐 드릴게요. 구독하고